마카오는 전염병 청정 지역입니다. 전염병의 세계적인 대유행 이후 몇 차례 크고 작은 위기도 있었지만 엄격한 국경 통제를 바탕으로 하는 강력한 방역 정책으로 전염병 제로 상태를 유지하고 있죠. 하지만 강력한 방역 정책에 따른 후유증으로 마카오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물론이고 마카오 주민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마카오 주민들의 실질 총소득이 거의 40% 가까이 감소했다고 하죠. 관광업으로 먹고 사는 마카오에 관광객이 정상적으로 들어오지 못해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전염병 사태 직전해인 2019년에는 3,94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마카오에 방문했으나 2020년에는 590만 명, 2021년에는 770만 명에 그쳤죠. 770만 명도 결코 작은 숫자는 아니지만 2019년에 비하면 무려 80%나 감소한 수치로 마카오 경제의 중추, 카지노 산업은 여전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카지노 정켓 퇴출 사태까지 겹치며 실업자가 속출, 마카오 주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몇몇 마카오 국회의원은 당국의 입국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는데 관광산업 회복 촉진을 위해 입국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국회의원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마카오 정부는 전염병 무관용 방역 정책을 견제할 것이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전염병이 퍼질 경우 마카오의 의료체제는 이를 감당할 여력이 없다는 내부적인 문제도 있지만 마카오가 중국의 방역 정책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홍콩도 중국의 방역 정책을 따르고 있지만 입국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홍콩 경제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최근 규제를 일부 완화했는데요. 마카오는 홍콩의 입국 규제 완화와는 상관없이 기존의 고강도 방역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카오의 방역 당국자는 중국의 승인 없이 마카오가 임의로 입국 규제를 완화할 경우 중국 당국이 마카오 중국 간 격리 면제 조치를 철회할 수도 있다고 발언한 바 있죠. 중국이 먼저 입국 규제를 완화해야 마카오도 완화할 수 있다는 얘긴데요. 최근 중국이 펼치고 있는 방역 정책을 보면 중국은 올해도 입국 규제를 완화할 뜻이 없어 보입니다. 확진자 1명 나왔다고 해당 아파트 단지 전체를 격리하고 해외에서 택배 받았다고 핵산 검사를 요구하는 등 올 들어 더 극단적인 방역 정책을 펼치고 있죠. 인구 1,300만 명이 사는 중국 산시성의 성도 시안시는 작년 연말부터 최근까지 무려 25일간 도시 전체가 전면 봉쇄되기도 했습니다. 투자회사 제프리스는 중국의 전염병 무관용 정책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사면임을 결정하는 올가을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넘어 앞으로 2~3년간 더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IMF의 예측에 따르면 마카오 GDP는 2025년에야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상과 같은 몇 가지 근거를 바탕으로 마카오 관광업계 관계자들은 올해도 외국인 관광객은 마카오에 들어오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죠. 미국의 싱크탱크 유라시아 그룹은 2022년 세계 10대 지정학적 리스크 보고서에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최대 리스크로 꼽으며 중국의 이런 극단적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인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실제로 마카오 경제는 중국에서 새로운 사례가 발생할 때마다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을 향해서만 국경을 열어놨기 때문에 중국이 관광객을 안 보내주면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최소한 홍콩 쪽 국경만 추가로 열어뒀어도 중국발 리스크를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혹시 마카오 입국 규제 완화를 기다리고 계시다면